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셨을 때 혹시 거품이 눈에 띄셨나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이유도 없이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있던 적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잠을 많이 잔 탓이겠지. 날이 건조해서 피부가 가려운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 그냥 넘기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수명 중 2명이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 중 %가 본인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없이 정말 조용히 망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장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 신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신장 건강에 제약인 음식 3가지, 그리고 흔히 잘못 알려진 정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번째 과일은 대부분의 분들이 신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외의 과일이라서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은 신장 건강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등 아랫부분, 척추양 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장기입니다. 모양이 콧콘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곰팥이라고도 부르죠. 신장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좋지 않으니까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서 마시잖아요. 신장이 바로 우리 몸속 그 정수기 필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동안 혈액은 하루 종일 온몸을 도우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나르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탁해진 혈액이 신장을 지나갈 때 신장이 정수기처럼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리고 걸러낸 노폐물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하루 동안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마크바시리터입니다. 2.8리터짜리 센수병으로 치면 마크병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도 분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장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수기 필터가 막혀서 더러운 물이 그냥 통과되는 것처럼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피부가 가렵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투석이라는 아주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장이나 간과 달리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것, 그것이 신장에서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신호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거품 소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많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분들도 가끔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고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둡니다. 그런데 신장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주반 세제처럼 물과 만나면 거품을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것은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 즉 신장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면역력이 툭 떨어지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력시대 이후에는 원래도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신장이 나빠지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고픈 소변이 반복된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건조한 날씨다시겠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것이 신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피부까지 올라오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또 신장이 나빠지면 가시음과 인의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생기면 피부에 미세한 결정이 쌓이고 이것이 또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증은 연고를 바르거나 보습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신장 때문에 생긴 가려움증은 피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그르고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특별한 피부 트러블도 없는데 가려움이 몇 주째 반복된다며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침에 붓기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거나 손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발이 평소에 잘 맞던 신발에 갑자기 갓기잉이 시작한다면요. 전날을 라면이나 짠 음식을 드셨다면 다음날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요. 그 결과로 눈꺼풀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발이 신발에 꽉 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 내과에서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고품, 소변, 이유 없는 가려움증, 아침 붓기.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과일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신장에 왜 좋은지 이해하려면 먼저 펙틴이라는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펙틴은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 펙틴이 우리 장 안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마치 큰 스펀지처럼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그대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독소를 장에서 미리 잡아내기 때문에 신장까지 독소가 도달하는 양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체내독소 수치를 낮추고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곰파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낮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과가 그 대표적인 과일로 꼽혔습니다. 사과에는 게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게르세틴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주목한 성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게르세틴 성분 섭취가 많을수록 60세 이후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력 저하나 낙상 같은 신체 기능 저하 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게르세틴, 항암 효과도 탁월해서 암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곱부치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펙틴과 게르세틴을 포함한
항산화물질의 대부분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깎아버리면 상아의 핵심 영양소를 버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항산화물질은 껍질 쪽이 가육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많습니다. 이가 약해서 껍질이 불편하시다면 반만 깎아서 드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와 관련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침에 먹으면 좋고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에 사과를 먹는다고 독이 되지 않습니다. 사과는 중아르칼리성 식품이라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포란드의 한 대학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과 비타민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가당이 바르게 소화 흡수되지 못하면 장에서 가스가 생겨 목통이나 소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사과 자체의 영양은 언제 드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거,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와 잘 어울리는 조합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콩버터입니다. 서양에서는 사과에 단콩버터를 찍어 먹는 것이 흔한 간식인데요. 사실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에 단콩버터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근육 유지가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식 조합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과일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신장 건강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결은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의 끄짙은 보라빛을 만드는 성분인데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보다 무려 2배 반, 비타민보다는 6배나 강합니다. 산화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나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신장세포도 이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신장이 손상된 상태에서 블루베리를 투여했을 때 신장 조직의 산화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까지 낮아지는 효과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이것이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질환까지 이어집니다. 60대 이상에서 3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블루베리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가리움 함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가리움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가륨이 적어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몇 도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활성산소도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로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지는데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위험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새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장도 지키고 뇌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20알 정도를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의 효과는 섭취 후 수시간 내에 나타났다가 아시스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20알을 드시기보다
하루에 2번, 3번 나눠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생강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하실 때는 포장에 적힌 식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농산물이라고 적힌 제품은 세척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서 드시기 전에 꼭 씻어야 합니다.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힌 제품은 이미 세척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씻을 때는 물에 오래 담가 두지 마세요.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녹아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익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음식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크 요거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리크 요거트의 유익균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장 속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크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으로 골라낸 논축 요거트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아서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리크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드시면 영양면에서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오트밀도 블루베리와 잘 맞습니다. 오트밀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블루베리의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줘서 혈당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신장을 살리는 과일 세 번째는 바로 다르기입니다. 다르기가 신장에 좋다고 하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르기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기는 한데 신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기에는 포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포리페놀이 우리 장 속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속의 유익한 균은 늘리고 해로운 균은 줄여서 장 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장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면 장과 신장은 실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 내 환경이 나빠지면 독소가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독소를 신장이 처리해야 하니까 신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장 환경이 좋아지면 혈액으로 들어오는 독소 자체가 줄어들어서 신장이 쉬어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르기를 포함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신장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르기의 폴리페놀이 신장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르기에는 비타민도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 다르기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양은 오렌지보다도 많습니다. 비타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르기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르기도 블루베리처럼 가리움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기를 드시기 전에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같은 신장 질환이라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허용되는 음식과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기는 제철인 겨울과 봄에 생가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다르기도 영양소 손실이 크지 않으니 제철이 아닌 때에는 냉동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과일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상아, 블루베리, 다르기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이 3가지 과일 중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신장에 가장 나쁜 음식 첫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력시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적정량의 단백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이미 나빠진 분들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처리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처리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고 신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전수기 필터에 더럽고 탁한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본인의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 두 번째는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라면, 각종 튀김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이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높아진 혈압이 신장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신장질환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입니다. 신장 혈관이 고혈압으로 계속 늘리면 신장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낄 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지방 음식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만성 염증은 신장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자주 드시면 체중이 늘어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되어 신장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줍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치킨을 영원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이나 주 3회 이상 드신다면 신장을 위해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 세 번째는 칼륨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정상일 때는 혈액 속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고칼륨이 혈우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이나 발에 저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신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신장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우증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칼륨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곤류,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건강해졌다는 것은 맞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이 음식들의 섭취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사과, 다르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로 신장을 도와주는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블루베리에 대해 요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블루베리와 우유가 상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에 우유를 넣어서 갈아 마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안토시아닌의 실질적인 흡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우유,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파인애플과 블루베리의 조합이 이산화를 가다분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두 가위 모두 약간의 산성으로 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가위류 수준입니다. 함께 드신다고 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이와 블루베리가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오이에는 비타민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비타민을 산화형으로 바꾸더라도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데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두 형태 모두 장에서 흡수되고 체내에서 다시 하루성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한산종합관 출처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혈압계를 준비해 두시고 주 2회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막산시우 넘는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두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에도 신장 건강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대체로 잔편인데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3가지는 거품, 소변, 이유 없는 가려움증, 아침 붓기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을 살리는 과일 3가지는 상아, 블루베리, 다릉이입니다. 상아는 껍질을 째 드시고 블루베리는 매일 20알씩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세요. 다르기는 폴리페놀로 장 환경을 개선해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 3가지는 단백질, 과다 섭취, 고지방 튀긴 음식, 칼륨, 많은 음식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말없이 참고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려면 신장을 지키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신장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신장 건강을 위해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은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면 신장이 독소를 소변으로 더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쌓여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섭취도 본인의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2.5리터에서 4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신장에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커피를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받들일 수 없습니다. 나트륨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평소에 짜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극이나 층의 국물을 줄이는 겁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는 소스와 양념을 줄이는 겁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케첩 같은 양념에 나트륨이 많습니다. 조리할 때 양념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전에 드시던 것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셋째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라면, 소시지, 햄, 돈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과가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조미료도 지단백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신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동시에 신장과 혈관도 함께 지키는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국 퀸스 대학교와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전식 발생 위험이 아시아르에서 23%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 기능 자체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신장, 폐를 동시에 지켜주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영국 리딩 대학교 연구팀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캐나다의 중독 건강 연구에서도 블루베리가 우울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 건강도 챙기면서 마음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으니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쁜 음식을 먹어도 더 빠르게 영향을 받고 같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컵 붙인 때 드시고 블루베리를 매일 20알씩 다라기를 꾸준히 드시면 처음 2주에서 알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3달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신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술도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생겨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일부 약물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약들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간조통이 있을 때 약을 드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걱정만 하시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세요. 마트에서 블루베리를 한 팩 사오세요. 냉동 블루베리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드실 때 국물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본인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신장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